여러분들은 지금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으시고 고명섭 기자님과 제가 대담한 것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고, 이번 주는 상당히 선물이 많습니다. 우리 후즈닷컴 이 후즈에서 상당히 여러모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후즈닷컴이 우리 사회에서 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이 풍산점괘, 풍산점괘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지냐 그랬거든요. 지냐.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건 지냐, 바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나아간다. 미래를 향해서 모험을 계속한다. 나아간다.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점괘가 얘기는 안 하는데, 점의 모델은 결혼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의 64괴 중에 남녀의 결합에 관한 것이 4괴가 있다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것이 함괴. 이 함괴라는 건 뭐죠? 감이라고 그랬죠. 이게 감, 느낌. 이거니까 대등한 의미에서 서로가 느끼면서 사랑하는,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함께예요. 함께가 또 결혼에 관한 거라고.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이 점괘. 그 다음에가 귀매. 이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올 이 주역 강해의 660페이지부터 661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괴의 성격이 어떻고, 이거를 정의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해설을 해놨어요. 이 4괴가 어떤 관계이고 어떠한 뜻이냐. 결국은 내가 생각하기에 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냐 그랬으니까 이게 나아가는 건데 월차가 없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월차가. 월차라는 게 뭐냐면 뛰어넘는, 이 순서를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사셔보셔도 알지만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하는 것 자체가 별의별 일이 다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생이라는 게 사실 결혼을 해서 비로소 인간을 알게 되고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결혼을 한 사람의 감정의 구조하고 안 한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의 폭이 넓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점차적으로 형성이 되어 간다. 근데 그거를 부부의 결합 과정, 결혼식부터 이렇게 점차적인 이제 그런 오가면서, 옛날에는 납폐를 하고 이런 거, 그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 사당에 가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고, 하여튼 굉장히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기러기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은 내가 보기에 상당히 위대한 게 뭐냐면, 이러한 테마를 딱 해더라도 엉뚱한 기러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개가 전부 기러기 얘기예요. 기러기 얘기거든. 근데 그 기러기의 얘기가 우리 삶의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메타포죠. 대상전에 말하기를 산 위에 나무가 있다. 이게 풍괴라는 건 이건 나무로, 이거 풍을 목으로도 보잖아요. 목으로. 이게 손이란 말이야. 이 손이 나무로도 보니까 산 위에
이게 산이 있으면은 여기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 이 산의 모든 기운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꽃이 핀다. 자라난다. 그러면서 점점 거목이 되어간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산상 유목인데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점차 이 산의 기운을 받아서 하늘로 점점 솟아가는 그런 형상이 점괘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gradual process라는 게 여기 나오게 되는데 gradual process라는 게 나오는데 군자는 그럼으로써 현덕에 거하여 인간의 풍속을 좋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권력 체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우선 현덕에 거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풍속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서로가 아름답고 서로가 믿고 서로 신뢰하면서 그 사회가 굉장히 명랑하고 크리에이티브하게 나가야 되는데 점점 그 풍속이 악하게 망해져 가고 있다. 이게 우리 보통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지금 감정이란 말은 그러니까 점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세계는 우리가 결국은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풍속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풍속을 좋게 만드는 거. 노자 80장에도 그거 있잖아요. 감미식하고 미기복하고 안기거하고 낙기속이라는 거. 그 먹는 것은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달콤하게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 의복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 사는 곳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풍속을 즐겁게 한다. 낙기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선속이다.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 내가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사는 이 공동체의 전체적인 풍속을 좋게 만드는 거. 근데 이 풍속을 좋게 만드는 것은 그레주얼 프로세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사회가 K컬처다 뭐 K 해가지고 세계 사람들 관광도 많이 온다 그러고 사람들이 유학생들도 외국 나가서 옛날하고는 다르게 대접을 받는다 이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단군 이래 꾸준히 그게 점괘란 말이에요. 이 꾸준히 되어서 이 유교 문화라는 것도 효다. 영어에 효라는 말이 없어요. 전 세계에 효라는 말이 있는 나라는 한자 문명권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에도 이제 효라는 건 없어요. 개념이. 일본 사람들도 효라는 게 없어요. 크면은 나가면은 일본 사람들은 부모하고도 딱 이겁니다. 부모하고 우선 이 일본 애들 보면 말투 자체가 완전히 남남으로 얘기해요. 부모라고 해서 친근하게 말하는 게 없다고. 부모와의 이런 관계 같은 게 우리하고 전혀 그 감정 구조가 달라요. 우리는 지금 그 일본 사람하고 우리랑 비슷한 줄 아는데 달라요. 정말 달라요. 이 풍속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풍속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몇천 년을 통해서 꾸준히 흘러온 건데 단지 세상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여기에 이런 좋은 풍속이 있는 거를 최근에 와보고 야 이거 좋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풍속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근데 자기들이 가서 그거 해보려고 해도 안 되거든. 갑자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밤에도 걸어다녀도 여자들이 그냥 활기를 치면서 막 현란한 옷을 입고 골목길을 가도 한국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양보할 줄 알고 그래도 내가 지나가면 그래도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촘스키가 지나간다고 뭐 미국 사람들이 그 촘스키한테 인사를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 풍속이라는 게 달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차라고 하는 이 말이지만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공동체 윤리가 점진적인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위대한 것이다. 회사에 이 점이라고 하는 건 여자가
시집 가는 거에 관계된 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고 말할 적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집 간다라는 거는 사실 시가로 간다니까 이거 여자가 시집으로 가는 거죠. 시집으로 가는 거죠. 장가 간다는 거는 뭐예요? 사위가 장인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그 장가를 갔죠, 먼저. 그러다가 나중에 여자가 시집으로 왔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율곡도 엄마 강릉에서 사실은 여기 율곡 사람인데, 율곡이라는 게 바로 임진강에 내려다 보이는 거기 파주 율곡리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외할아버지가 우리는 결혼해도 내 딸을 못 데려간다. 장가로 온 거죠. 그 아버지가. 덕수이 씨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근데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시집을 갈지 장가를 갈지 이 결혼의 형태가, 그러니까 이 귀자라는 게 이게 해석이 어렵다 이거예요. 왕부지라는 사람이 이게 해석한 거 보면은 옛날에 결혼제도라는 거는 그냥 둘이 만나서 산 거지. 시집이 어디 있고 장가가 어디 있냐. 남자 여자 좋으면 만나서 산 거고 애 낳고 산 거지. 그게 무슨 법칙이 있냐. 시원해. 그 사람 쓰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결혼제도의 복속이 되는 것 같지만은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서양 사상에서 상상도 못하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집 가는 것에 관한 괴고, 그래서 이거는 대체적으로 길하고 묻는 것에 이로움이 있다. 점치어서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의미로 이 괴 전체가 이 점이라고 하는 이 괴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거다. 그런데 초육부터 나오는 건 기러기가 나온단 말이야. 점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저 진으로 해야 나아간다. 어디로 나아가냐 이거야. 이게 이게 육지와 무시 이렇게 닿는 곳. 나는 옛날에 그 대학로에 이쪽 인도에다가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맑은 물이 쫙쫙 흘렀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마로니에 공원 앞에 큰 이 호수 같은 게 형성이 돼 있었거든. 난 어느 날 거기를 갔는데 그냥 원앙새, 그렇게 아름다운 원앙새들이 짝짝으로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바글바글 노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서울시에서 특별히 모셔다가 거기다 기르는 건 줄 알았어요. 너무 이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찍으려고 카메라 몇 개 눌렀는데 갑자기 한 놈이 휙 뜨더니 그냥 후락 하는데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는데, 원앙새도 뭐 엄청 높게 날아가더만. 하여튼 기러기나 뭐 이 원앙새나 같은 이제 하늘을 나르는 그 새들인데, 여기서 이 초육에서 말하는 거는 간이라고 하는 건 묻과 물이 만나는 그곳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 기러기도 거기서 이렇게 묻과 물이 만나는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갑자기 소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최초로 무트로 나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린애가 뭣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에 비유를 한 거죠. 소자라는 거. 왜냐하면 샤오츠라는 거, 이게 공자가 논어에서도 자기 제자들을 할 적에 소자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이거는 이 소자는 여기에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위태로운 지경을 많이 만난다. 그리고 유언이라고 하는 건 조심해라. 어른들이 조심하라라고 타이르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초륙은 아무래도 상쾌의 육사하고 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육사로부터 빈잔을 듣는다. 함부로 나가지 마라. 더 이상 여기 묻과 물이 만나는 여기에 와서 여기서 조심하라.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초륙은 이제 그 어린애가 자기가 모르는 세계를 이렇게 처음 디디는 그런 광경으로, 아까 원앙새가 갑자기 하늘을 쫙 날아가는 단계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는 무태서 이미 이 기러기가 어디로 나아갔냐면 점어 반이라고 그랬거든. 올라가가지고 물에서 요 가생이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올라와서 여기 상당히 너럭바위가 있는 큰 바위가 있는 데까지 올라온 거예요. 반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음식을 넣고 즐기면서 활락한다. 여기 간간이라고 하는 거는 활락한다는 의미거든요. 서로 엔조이를 한다. 엔조이. 이 즐거울 낙자에서 낙낙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 간간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조촐한 잔치를 벌이고 즐기면서 친구들과 활락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길하다. 길한 모습이다. 길하다. 반석에서 너럭바위에서 친구들하고 앉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까지 했잖아요. 구3에서는 육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육으로 나아갔다. 육으로 나아갔다는 거는 이제 벌판으로 이 너럭바위가 아니라 육지로 정말 이제 나와서 걷는 거죠. 진출을 한 건데 갑자기 여기서 말하기를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질 않고 여자는 막 잉태를 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기를 수가 없다. 그러니 흉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육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구3이 상당히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기러기가 상당히 이제 무리한 시도를 많이 하고 이 3이라고 하는 게 항상 셰익스피어의 함렛의 to be or not to be를 외치는 그런 항상 그 위기 상황에 처하는 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높은 산의 평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은. 그러니까 물가에서 해가지고 너럭바위를 거쳐서 육지까지 왔는데 여기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갑자기 남편은 전장에 나가 돌아오지 않고 아내는 아기를 배었으나 제대로 낳아 기를 수가 없네. 이런 시로 딱 대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시로. 그런 시로. 그렇게 대치를 하면서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나쁜 놈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남편도 없고 여자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외구와 같은 이 구라는 이 도둑놈들이 약점을 몰고 습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과감하게 이 나쁜 놈들을 막아내야 한다.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과감하게 싸워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은 흉한 운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리롭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싸워 이기는데 이기는 게 이롭다. 그 다음에 육사는 기러기가 어디로 나아가냐면 나무로 올라가요. 위에서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여기 이제 기러기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냥. 나무 위에 앉아. 근데 나무 위에 앉는데 문제는 위태롭죠, 이게. 왜냐면 기러기라고 하는 거는 물갈퀴가 있는 거라서 그 참새도 다 앉을 수 있는 거는 가지를 휘감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불안한 거죠. 저렇게 올라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꾸목같이 딱 그 물갈퀴 발로 쓸 수 있는 평평한 나무를 만나게 되면은 허물이 없다는 거지. 9호가 되면은 뭐냐면 9호가 이거는 능에 올라간다는 거죠. 능에 올라가. 더 높은 여기 능이라고 하는 거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니까 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3년이 되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고, 이거 뭐냐면은 구호지만은 불안정한 어떠한, 그래서 3세가 되도록 격절되어서 애를 못 낳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구호는 이거는 천자잖아요. 이거는 모든 권력을 가진 이건데 아무리 방해가 있었어도 결국은 종래 막지승이라 이 구호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 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호가 이렇게 됐거든. 근데 상구가 이게 대단해. 상구가 기러기가 여기서 또 나아가. 여기서 또 나아가는데 어디로 가? 아무 이 거리낌이 없는, 방해가 없는 하늘을 나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육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요 글자예요. 운노라고 그래서 운로.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우리 영문과에 김치규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원래 김종길인데 이게 뭐냐면 이 양반들이 의성김씨인데 이분들이 지뢰 마을이라고, 의성 안동의 임동면에 있는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서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포항공대 김옥일 학장이라든가 한동대학의 총장하신 분이라든가, 하여튼 보통 마을이 아니라 지금은 예술인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이름을 김종길로 쓰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김치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분이 한시를 잘 쓰세요. 이 주역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한시도 잘 쓰시고 영시를 쓰세요. 근데 그 영시를 혼자 쓰시는 게 아니라 T.S. 엘리어트 같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인이에요. 실제로 엘리어트를 만나셨거든. 그래가지고 엘리어트와 대담한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규라는 게 뭐냐면 하늘을, 그러니까 쫙 여기서 기러기가, 내가 그래서 아까 대학로에서 거기서 대학로의 그 물구덩이에서 봤던 그 원앙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이 운로라고 그랬거든. 이 운로라는 것은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날개가 그야말로 우리 삶의 기준이, 모든 기준이 될 만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기러기는 말은 나는 이게 리얼하게 느끼는 게 천안에 내가 사는 데가 그 잿배기라는 곳인데 그 잿배기에서 보면은 그냥 기러기가 그냥 싹, 그게 아마 옛날에 새만금으로 가는 그 기러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매년 봤거든. 근데 그 기러기가 나르는 모습이라는 게 그야말로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면은 이 기러기의 이거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엄청 자유로우면서도 질서 있게 어떤 폼을 형성해 가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서 이렇게 해서 그 깃털에서 미묘하지만 그 흐르는 그 바람결이 그 뒤에 가는 새들한테 다 영향을 주어 가지고 편하게 날아가게 되는 형태래요. 그 리듬을 그냥 쫙 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을 그냥 새카맣게 덮듯이 옛날에는 갔어요. 그 새만금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항상 매년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위로 가요, 그게. 이 점이라고 하는 거, 점괘의 의미는 인간은 뭐예요? 결국 이런 점진적인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아주 꼭대기까지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길은
그렇다고 해서 천당을 가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을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삶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하늘을 자유롭게 나르는 기러기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획득한 모습을 보지만은, 그 자유에는 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러기가 나르는 그 자유로운 모습, 그 방대한 그 때가 그냥 일사불란하게 날아가는 그 모습에, 이 도노 점순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점수를 통해서 우리는 도노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지, 거저 도노의 경지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점이라는 이 괴가 의미하는 것은,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처럼 이 자유로운 그 해탈의 모습은 질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주역이 말하는 인간 삶의 극치예요. 점괘는 거의 이 주역 전체를 통해서 대표적인 주역적 사고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건한 데서부터 쭉 올라가지만 결국은 하늘을 향해서 쫙, 아무 거침이 없죠. 정말 이 대자연의 진리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Focusing the familiar. 가장 비근한 것들을 어떻게 포커싱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고 중용도 발견할 수 있고 모든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가 나아갈 길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결국 보이지 않는 데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은 자유. 그렇지만 그 자유는 타인을 억압하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같이 상생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러한 질서의 자유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